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티쿤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물건 티쿤이 팔아줄 수 있나요? 하고 묻는데 답변은 못해요. 우리는 각자가 티쿤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 물류나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쿤은 다른 나라의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 기록을 한번 보면 이제 명함 파는 회사는 이게 화폐 단위가 N이에요. N. 명함 파는 회사는 2억 6,800만 N 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2억 6,800만 N 어치를 팔았는데 지금 환율이 좀 안 좋잖아요. 100엔 870원. 좀 안타깝죠. 870원이니까 이제 좀 봐줘서 900엔이라고 치면 한 24억 원어치 판 거잖아요. 명함을. 그리고 옵셋 인쇄 스티커를 21억 원어치 판 거고, 주문 원단은 뭐냐면 손님이 내가 원하는 이런 문양이 새겨진 원단을 만들어 줘라 고 하면 그 원단을 프린트해서 공급해 주는 회사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티셔츠에 내가 원하는 문양을 프린트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해주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티셔츠가 아니고 그냥 원단이죠, 원단.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단을 가지고 뭐 방석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 회사도 거의 지금 어제까지 18억 정도 한 거죠. 1억 9,800만 엔. 공기 간판, 우리가 이제 길에 보면 뭐 동태탕 얼마 이렇게 써 붙인 그 허수아비 있잖아요. 공기 간판도 한국에서 일본에 1억 7,500만 엔어치 팔았어요. 실사출력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현수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수막도 1억 1,9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디지털 인쇄 스티커 1억 원어치 팔았고요. 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 이런 걸 파는 회사예요. 실내 광고물도 9,600만 원어치 팔았고 이렇게 잘 팔고 있어요. 이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컵을 파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근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나면
일본의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거의 완벽하게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데 사람은 일본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한국엔 이 전화번호 안 쓰잖아요. 일본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일본 손님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에드컵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일본인이 전화를 받아요. 인터넷 폰이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 거죠. 이 에드 플래그점은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중국 상해에 있는 중국 차이나잖아요. 중국 상해에 있는 회사인데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전화를 걸면 중국 상해에서 일본인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회사 사람들은 일본에 아무도 없어요. 일본에는 티쿤 법인이, 우리 일본 법인이 이 법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법인에서 전화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혹은 틀린 게 있다거나, 이건 전부 제작사인 상해에서 전화를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티쿤이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티쿤이 다른 회사들이 일본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뭐 흔히 볼 수 있는 용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는 거죠. 이렇게 32점 중에서, 상위 32점 중에서 18점이 작년 매출을 넘는 중이고, 지금 보면 이까지는 전부 다 1,000만에는 다 넘을 것 같잖아요. 1억에는 다 넘을 것 같잖아요. 11월 어제까지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회사가 일본에 1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9억 원 이상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는 게 국내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티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육군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일단 해외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돈 벌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이 명함, 스티커, 공기간판, 실사출력물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매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함이나 스티커, 현수막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건을. 그 다음에 인쇄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을 기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장하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조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원하는 사업만 하고 이런 제가 하던 업들은 다 매각을 했어요. 공기 간판은 우리가 직접 해요. 근데 제가 명함이나 스티커, 실사 출력물, 공기 간판 같은 거를 한국에서 공장에서 떼와서 팔았다면 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에 비하면 경쟁력이 무조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업종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면서 살아남을 방법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를 생각도 못하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일본에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얘네가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일본 지금은 2위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일본의 포탈 점유율이 구글이 1위예요. 구글이 일본 포탈 서비스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글에서 명함이라고 치니까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상위 10개점을 한 달 동안 분석을 한 거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 보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파는 거는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명함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1,000만 불 수출의 탑 있잖아요. 그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이트는 아닌데 이건 다른 회사인데 이 택배 박스 있어요. 택배 박스.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 박스에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 택배 박스를 제가 일본에 팔았어요. 그때도 일본 택배 박스 회사 상품 가격을 조사하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박스를 팔아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팔기 전에 제일 처음엔 이걸 했어요. 택배 박스.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택배 박스 하다가 그거는 이제 그 동업자한테 다 넘기고 택배 박스 할 때 동업자한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명함 스티커 인쇄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경쟁력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내는 노동 조건이나 생산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쟁을 피할 방법은 없는데 오늘 오신 선생님처럼 자기만의 상품을 가진 분은 경쟁력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 무조건 승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명함, 스티커, 주문 원단, 공기 간판, 실사 출력물, 디지털 인쇄, 컵, 실내 광고물, 플라스틱 용기, 이 중에 국내에서 경쟁력 자기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 업체들은 솔직히 국내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정말 피바다잖아요, 국내는. 근데 이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면 해외 업체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왜냐? 상대가 안 될 때만 나갔거든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에서 가격 검색을 해봤더니 저쪽 나라의 상품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경쟁력 있을 때만 나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선자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뜻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을 판을 만들어 놓고 싸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해외라는 곳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 이미 처음에는 국내도 팔고 일본에도 팔다가 국내 사업을 접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국내는 진짜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완전히 나 혼자 뛰는 경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일본에도 동종업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명함, 스티커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싸요. 일단 그거는 이제 일본은 왜 비싸냐? 일본의 사회 환경이 혹은 생산 환경이 그 상품은 비쌀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는 뒤에 따라오는 일본 업체는 전부 초등학생이고 나는 건장한 20대가 뛰는데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파는 거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셔라. 근데 저는 나가지 않으니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 입증을 했잖아요. 제가 입증한 게 아니라 티쿤이 얘기한 대로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해외 직판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티쿤이 하는 방식이 지금은 공인된 확실하게 인증받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보세요. 실제로 확실하게 성과가 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직판했을 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티쿤식 해외 직판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2007년부터) 했다고요. 아, 포장재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회사고, 제가 하던 포장재 사업은 단보르.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후배한테 동업하다가 줬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명함 스티커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시작해서 이미 2009년에 흑자 났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비즈니스를 키웠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매각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위축되면서 전부 한참 내려갔었어요. 이 업체들 매출이 계속 2010년 이쪽에 막 내려갔었어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뭐 학습회는 아니잖아요. 학습회는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미 카페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막 질문을 하세요. 질문해도 이 전체를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질문하셔요.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면서 또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네이버에서 해외 직판 혹은 티쿤이라고 치면 이 카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카페에 티쿤은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으로 하는 방법도 뭐 100%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정보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외 직판을 하든 안 하든, 해외 직판을 하든 안 하든 이 카페를 잘 보면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데도 무조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해외 직판 카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은 뭐 오늘 한 내용 거의 다 나와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이제 이거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할 이유인데요. 해외로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자기만의 상품을 가진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가진 경우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불가능, 절대 안 돼요. 자, 인터넷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면 백전백패잖아요. 인터넷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야말로 극단으로 양극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회사만 살아남는, 큰 회사는 더욱 커지고 중하층의 모든 회사가 큰 회사에 흡수되는 독과점이 극단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가 독과점을 만들어내는데 인터넷 시대는 이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규모도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자상거래판에서 쿠팡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쿠팡으로 갔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갔냐? 다 몰락한 거예요. 지금 G마켓, 옥션, 11번가, SS, 이마트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다 사라지는 겁니다. 쿠팡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도 쿠팡 쓰시잖아요. 이미. 쿠팡 말고 다른 거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밤 11시 59분에 주문해도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갖다 주는데, 그 다음에 요즘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판에 다른 걸 왜 쓰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은 쿠팡이 제일 싸요. 아직까지도 안 죽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얘들 죽이려고 제일 싸게 팔아요. 그러면 제일 싸고 제일 빨리 갖다 주고 밤에도 갖다 주는데 쿠팡을 안 쓸 방법이 있겠어요? 자, 그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다 날 샜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파는 게 장땡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이 소리 들으면 욕하겠지 모르지만. 근데 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자상거래 업체만 그런 게 아니고 포탈도 똑같잖아요. 포탈도 네이버와 구글만 남았잖아요. 다음 지금 10% 미만이 10% 가까이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그전에는 구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구글 점유율이 어느 사이인가 40%가 됐어요. 한국에서. 네이버가 55%. 다 죽은 거예요. 다음 뭐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냥 카카오로 살아남겠죠. 얘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하고 사람인만 남았는데 잡코리아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 이마트 말고 저쪽에 코스트코가 부산에 양재에 있는 코스트코가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이동합니다. 그럼 사람인에서 잡코리아까지 가는 데는 클릭 한 번이에요. 무조건 한 군데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요기요가 밀리는 거겠죠. 음원, 멜론, 유튜브 뮤직. 얘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복스 뮤직은 없어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독점으로 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심할 정도로. 그래서 뭐 직방다방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이런 사회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쿠팡은 거의 70%를 자사 제품이에요. 그렇죠? 쿠팡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70% 가까이는 7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진 않죠. 저도 잘 모르는데
최소한 기초 생필품은 전부 다 쿠팡이 직접 합니다. 때로는 PB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그러니까 쿠팡 자회사가 있는 건 아시죠? 판매 자회사, 공급 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프라이빗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죠? 자기가 PB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브랜드잖아요. 그죠? 이건가? 하여간 이마트 휴지 이런 식으로 쿠팡 휴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사입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찹쌀 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예 사입을 해요. 그리고 사입했기 때문에 현재 쿠팡의 셀러들은 판매 가격을 정하지 못합니다. 판매 가격은 쿠팡 거기 때문에 쿠팡이 정해요. 그러면 쿠팡에서 지금 찹쌀을 팔고 있는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줬을 뿐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기초 생필품은 전부 다 쿠팡이 매입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해서 판다는 거죠. 이건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 상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쿠팡에서 쿠팡한테 꼼짝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뭐 찹쌀 너만 파냐? 너 싫으면 딴 사람 또 데려다 갖다 팔아요. 거기다가 최저가 정책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잘 팔고 있는데 B 업체가 A라는 상품과 아주 비슷한 상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고객 후기를 다 옮겨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그래 이런 판에서 국내에서 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만 팔아도 돼. 근데 지금은 배달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15분 거리까지는 전부 다 경쟁 상태잖아요. 근데 이건 더 심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또 많이 깨지긴 했지만 뭐 프랜차이즈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편의점도 옛날에는 우리 가게가 있었지만 전부 다 이제 브랜딩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이마트 2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대 흐름이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클릭 한 번이면 서비스를 바꿔칠 수 있는 국내 상황. 두 번째는 국내의 초거대 기업이 절대 강자로 행세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는 국내에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명함 사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방법도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도망간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도망간 거죠.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느니 내 실력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는 경쟁자가 없어서 성공할 수 있었죠.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수출의 탑, 1000만 불 수출의 탑 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 파는 게 지극히 당연히 돈을 버는 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안 나가죠. 해외로 안 나가요. 얼마나 안 나가냐면은 한국의 골목 상권을 다 위협하는 이마트도 일본에 안 가잖아요. 중국에 안 나가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내국인들 자기 나라 국민 골목 상권을 다 휘저어버리는 이마트며 홈플러스도 해외로 안 나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국내 소상인들 그만 잡고 해외로 나가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좀 나가긴 하네요, 그죠? 근데 하여간 온라인으로 진출은 안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5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도 많으시고 주변에 이제 같이 판매업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해외에 제대로 나간 사람이 있나요? 이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미국 판매자가 한국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판매자가. 그 다음에 유니클로는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작은 업체가 한국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도 없어요. 해외로 나가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하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완전히 미개척집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면 옥토죠. 그러니까 해외 직파는 미개척 옥토를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이 해외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전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라고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역직구 방식입니다. 역직구 방식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구글 자동 번역기를 돌려서 일본어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뿐 아니라 신나면 자동 번역기로 영어 서비스를 열어요. 영어 안내 게시물을 열고 영어 페이지를 따로 엽니다. 그리고 신나면 중국어 페이지도 열어요. 이게 역직구 방식이에요. 구글 자동 번역기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로 파는 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의미로 역직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방법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프랑스, 이거 한국어로 서비스할 것 없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자동 번역기를, 이용자가 자동 번역 서비스를 활용만 하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몇 명이 프랑스에 있는 작은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사겠냐고요. 혹은 독일에 있는 어떤 작은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사겠냐고요. 그렇게 아주 골수 분자만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골수 분자만 구하는 상품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 여기 오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골수 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쓰는 일반 상품, 예를 들면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프랑스점에 한국 사람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점에 어떤 프랑스 사람이 오고 어떤 독일 사람이 오겠냔 말이죠. 근데 와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배송을 어떻게 할 거야? 일일이 DHL로 보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역직구는 아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해외로 파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은 역직구로 돼요. K타운 포유 같은 사이트죠. 이걸걸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 기획사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만 취급하는 거잖아요. 아주 골수 분자, 이런 사람들만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된다는 거죠. 혹은 뭐 가끔 가다가 한국 화장품 뭐 이것도 될 수는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한국 화장품 사는 사람은 쿠팡 와서 사겠죠. 우리 가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직구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티몰, 라쿠텐, 큐텐,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러니까 이런 아마존, 티몰, 라쿠텐 이런 데 입점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미국 아마존에 입점하면 돼요. 미국 아마존에. 근데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서 성공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쿠팡에 입점해서 성공할 확률이 0인 것처럼, 쿠팡에 입점해서 성공할 확률이 0인 것처럼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도 0인데 설사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들 앞에는 너무 큰 강적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 업체들이에요. 자, 아마존에서 한국 업체도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고 중국 업체도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만국 우편 협정에 따라서 제3지대권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항공 운송료가 너무 싸요. 그래서 한국 업체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도 제로인데 거기서 중국 상인들하고 경쟁해서 성공할 확률은 꽝입니다. 꽝. 그래서 저는 쿠팡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입증이 다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만의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쿠팡, 아마존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쿠팡이나 아마존에서도 따라 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이미 형성된 시장이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상품 가진 분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상품 가지고 해외 쇼핑몰 입점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팔 때, 제가 직접 팔 때도 그랬고
다른 분들 파는 걸 도와줄 때도 그렇고 이 방법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지화한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저 스스로. 2004년부터 이걸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만불 수출의 탑까지 타고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자, 현지화 쇼핑몰,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컵점을 열어보니까 도대체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이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의 99.9%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배송 기간까지도. 반품도 다 일본에서 받아주고 일본에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쓸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항의하려고 만나자고 했더니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자 그러고 일본 오사카에 갔더니 실제로 건물에 사람이 대여섯 명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거래를 하려고 사전 미팅을 하자 그러니까 동경에서 만나자고 사람이 나오고 전시회에서 만나고 완벽하게 일본 회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소개도 눌러보면은 2008년부터 종합인쇄 사무용품업을 했었고 타마루라는 일본 대표이사가 있고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고 장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를 한 거죠. 도대체 아무리 살펴봐도 일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메인이 에드컵이잖아요. 어디에 입점하지 않았어요. 네 점이에요. 네 점. 네 점이에요. 플라스틱 용기 가봤더니 완전히 독립된 점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다를 게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객은 딱 하나만 보는 거죠. 가격이 싸냐? 가성비가 좋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이게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티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본의 법인이 있잖아요. 티쿤이 일본에서 법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나중에 티쿤 이용 안 해도 돼요. 티쿤 이용 안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판매자가 있어요. 티쿤 셀러죠.
티쿤 셀러죠. 이분들이 티쿤 셀러예요. 이분들이 티쿤 셀러가 있어요. 티쿤 셀러가 있고 여기에 티쿤 한국 본사가 있어요. 티쿤 한국 본사. 여기죠, 여기. 이게 본사예요. 좀 허름해 보이지, 뭐 허름하진 않죠. 깨끗하지만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아까 타마루 있었죠. 그 여자 법인, 일본에 티쿤 해외 법인이 있어요. 일본 법인이 있고 여기는 일본 소비자죠. 일본 소비자예요. 이용사가 티쿤 해외 법인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셀러가 티쿤 해외 법인 이름으로 만든 거죠. 일본 소비자는 일본 티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본 손님에게는 이 위에 단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위는 없는 거죠. 그냥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일본 티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순간 여기서 메시지가 가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가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 셀러는 일본 고객이 결제를 했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물건을 포장합니다. 포장할 때 이미 일본 티쿤 법인에서 셀러에게 일본 택배회사 송장을 미리 줘요. 일본 택배회사 송장. 티쿤은 사가와 택배사를 써요. 사가와 택배사 송장 이만큼을 미리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포장해서 그 일본 송장을 붙여요. 그럼 포장에 송장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포장된 거 한 하루에 뭐 이만큼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그거를 한 번 더 포장한 상태에서 아웃박싱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본사에다가 팔아요. 형식적으로는. 팔면 한국 본사가 사와서 한국 본사가 티쿤 해외 일본 법인에 또 팔아요. 수출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관세 처리와 통관 처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관세나 통관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일본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법인은 수입 판매사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수입 판매사잖아요. 전형적인. 그래서 수입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지금 고객이 주문해서 소비자 손에 닿는 데까지 28시간
28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시간은 좀 너무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받아서 이론적으로는 돼요. 왜냐하면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신정동 물류센터로 보낸단 말이에요. 신정동 물류센터. 신정동 물류센터까지 보내는데 일본 택배 회사가 내일 3시에 신정동 물류센터에 와요. 이제 여러분이 3시 이전에 포장해서 여기만 도착시켜 주면, 여기에 도착시켜 주면 사가와 택배 회사가 와서 비행기에 태워서 일본 손님한테 보내는 거는 내일 다 끝나요. 비행기로 가니까. 아니 그렇게 빨라요? 당연히 특별히 빠른 게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에서 한 3, 40분만 더 가면 일본 동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통관은 전부 서류 통관입니다. 이거를 뭐 물건 까보고 이렇게 하는 법은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일본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물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간이 통관이에요. 서류로만 보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하는 거고, 아주 가끔 가다가 검사를 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무사 통과하잖아요. 그럼 얘네 거는 별 문제 없는 거야 하고 그냥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3시에 가져가면은 오늘 저녁 9시에 동경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사가와에서 하네다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통관 처리해서 그때부터 배송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 그러면 섬이나 깊은 산속 제외하고는 그 다음날 다 손님이 받아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게 일본 법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팔 수 있었어요. 전혀 문제 없이 잘 팔았어요. 근데 그럼 굳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티쿤이 해야 되는 일과 셀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티쿤이 왜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 일단 법인이 있어야지만 이게 돼요. 왜냐하면 수입 통관 처리도 해야 되지, 뭐 반품도 받아야지, 일본의 결제 수단도 붙여야지, 사가와하고 거래도 해야지, 뭐 세금도 내야지, 뭐 이 복잡한 현지 법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티쿤이 대신해 주는데 티쿤하고 한참 거래하다가 그냥 독립한 회사도 3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굳이 티쿤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나가도 돼요. 티쿤은 막지 않아요.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쇼핑몰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쇼핑몰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제작한 여러분 쇼핑몰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이 자기만의 원단을 주문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 손님이 디자인한 시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직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으로 다 책정되지 않으면 이걸 수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해요. 이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인터넷 쇼핑몰인데 티쿤 법인만 이용한 경우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몰을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해외 배송 여러분이 직접 하면은 이 가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티쿤이 제공하는 가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인은 만들었다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냥 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둬야죠, 세금 내야죠. 한 명 두면 또 자칫 잘못해서 그 법인장이 또 사고 쳐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거 거의 너무 힘들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받아야죠.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줘야죠. 창고 운영 이런 걸 티쿤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큰 거래를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거래하는데 사람이 온라인으로 탁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만나자, 뭐 좀 깎아줄 수 있냐, 뭐 후불하면 안 되냐, 이런 협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일본에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티쿤이 나가서 만나주는 거죠. 믿고 해. 왜냐면 우리 2007년부터 있었던 회사야. 걱정하지 마. 그런 역할을 해주고, 혹은 뭐 전시회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티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죠. 또 창고도 필요하면은 티쿤이 제공해주고, 또 샘플 같은 거 미리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프라인 영업 지원하고, 뭐 일본 광고 홍보 마케팅 교육과 지원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가격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티쿤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게 티쿤이 하는 일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쇼핑몰 제공은 해드리긴 하는데, 더 이상 티쿤이 제공하는 쇼핑몰을 쓰는 것보다 쇼피파이로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쇼피파이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카페24 쓰는 것보다는 쇼피파이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간단한 예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제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카페24는 그걸 앱이라 그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카페24는 400개의 앱을 갖고 있는데 쇼피파이는 8,000개의 앱을 갖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쇼피파이로 만들어라. 근데 쇼피파이로 만든 거를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쇼피파이로 만들면서 상품 등록도 하고, 광고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 고객 응대도 인터넷폰을 가지고 직접 하시면 돼요. 이럴 경우 해당 국가 원어민 채용이 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이거 외에 지원하는 또 하나의 일들은 이제 창고를 제공하기도 하고, 항공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제 물류에서 배편 운행을 해요. 배편. 그래서 막 부피가 많거나 무게가 무거운 경우 배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도 정말 싸죠. 예를 들어서 0.5kg가 570원, N 570원이니까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는데 570엔인데 570엔 중에서 무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도 엄청나게 싼 거예요. 500엔은 이미 일본 손님한테서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보면은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을 청구하잖아요. 송료가 무료라는 거는 상품 가격 안에 송료를 숨겼다는 뜻이지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2,500원이 아니라 500엔을 받는 게 통례라는 말이에요. 그럼 500엔 받아서 거기다가 70엔 붙여서 일본에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티쿤에서는 티쿤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뭐 하는 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해외 직판하셔라 하고 권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지방공항에서는 일단 서울로 물건을 보냈다가 가는데 리얼 패브릭, 좀 전에 얘기했었던 리얼 패브릭이 대구에 있는 회사예요.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는 규모를 작게 구상을 하면 안 돼요. 규모를 크게 구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자 얼마 팔렸나, 오늘 얼마 팔렸나 한번 볼까요? 다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사몰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이게 자사몰이잖아요. 자사몰. 그러니까 티쿤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 얘도 자사몰. 얘도 자사몰이에요. 디지털 인쇄도 자사몰이에요. 자사몰인데 이 주문 원단집은 대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보내는데 그냥 한 묶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대구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보내는 데는 2,500원이면 되는 거예요. 혹은 좀 무거우면은 뭐 한 좀 더 주면 되겠죠. 그래서 택배 박스는 보통 25kg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25kg가 사람이 들 수 있는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많으면 여러 박스로 나누되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신정동까지 도착시켜서 신정동에서 비행기로 가는 방식이에요. 지방에서 직접 일본에 보내는 방법은 부산으로 보내서 배로 보내면 돼요. 근데 배로 보내도 3일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뭐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것도 다. 예. 그거는 내륙 수출 제도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나는 그 방식으로 하기 싫어. 그럴 분도 있으세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경우는 굳이 그런 경우는 이걸 거치지 않고 여기서 일본에 직접 팔아도 돼요. 일본 법인에. 이건 직접 수출이고 이렇게 가는 거는 간접 수출인데 둘 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네, 네, 네. 관세를 환급받나요? 관세는 환급받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제조한 상태에서 일로 직접 팔던 간접 수출로 하던 국내에서 만약 환급 받으면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죠. 예. 대금 건은 정사는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5영업일 이내에 실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은행의 전달 말일 하나은행의 전신환 매입 1차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서로 규칙을 정한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런 이제 식품주다. 근데 지금은 뭐 초창기시니까 그냥 국내부터 하시고 이런 상품은 이제 해외로 나갈 때도 되도록 수입 판매상 일본의 바이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이어 끼는 순간에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라는 사회는 전자상거래 시대는 중간 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성립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상인이 끼면 무조건 가격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손해가 되고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는데 이제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불도저, 굴착기, 농기계, 산업용품도 해외 직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에 바이어 찾아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바이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팔고 있으면 바이어가 붙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직접 다이렉트 D2C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D2C를 하고 있어야 바이어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야, 나는 이게 편한 것 같아. 편하기야 편하겠지. 쿠팡에 손님 많이 모아놓은 데 들어가서 물건 팔면 편하겠지. 근데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는 산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 캐가버렸어요. 거기서 물건을 팔겠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팔면은 비용이 덜 들 것 같잖아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 내가 만든 몰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내가 만든 몰에서는요, 60%에서 70%의 고객이 단골이 돼요. 단골. 그러니까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돈 떨어졌을 때 광고 안 해도 독립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으로 즐겨찾기를 해놔버렸고, 또 하나는
도메인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독립점은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점이 훨씬 돈이 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독립점을 운영하면 고객 DB를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쿠팡에서는 고객 DB를 절대 주지 않아요. 맨날 처음부터 되풀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내 판매 실적을 다른 판매자가 다 가져가 버려요. 후기까지도 다 가져가게 약관이 돼 있어요, 쿠팡에.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내 돈 내고 내 장사하다가 남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게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마존은 한술 더 떠요. 쿠팡도 똑같습니다. 너네 다 나가. 이거 내가 팔게.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년 동안 상품을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쿠팡 돈 많잖아요. 뭐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냥 더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상생자가 따라갈 수 없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항해요? 그리고 쿠팡에서 만든 게 제일 상단에 나와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 운영하는 게 좋다. 근데 독립점 하면은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홍보는 그 D2C 시대에 바이어 찾는 건 역주행이라는 거고요. 홍보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홍보는 이거 여기 있죠. 해외 직판 독립점도 홍보는 검색어 광고, 소셜 미디어로 홍보하는 게 기본이에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검색어 광고라는 게 뭐죠? 지금 여기 보면은 해보니까 티쿤 일본도 구글 검색어 광고가 30%, 야후 검색어 광고가 17.6%. 뭐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 하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들이 검색하면서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뭐 즐겨찾기에서도 왔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컨텐츠 안의 내용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에 뭐 SEO는 아닌 것 같고, 이것만 따져도 거의 뭐 30%, 29%, 17%, 거의 한 7, 80%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초창기에는 그냥 검색어 광고하고,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하면은 끝입니다. 그것만 하기도 힘들어서 못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점들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그냥 막연하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외로 판다는 게 안 하던 일이잖아요. 안 하던 일이어서 그냥 힘들어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제가 권해드리냐면, 그냥 쇼피파이를 가지고, 쇼피파이 무료 버전이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무료 버전 가지고 일본어 아르바이트생 채용해서 그냥 쇼핑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되네? 그러면 그때 티쿤하고 연락해서 계약하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대표님 상품 같은 경우는 약간 방식을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형 역직구 방식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막 수입 통관 처리하지 말고 그냥 역직구 방식으로 파는데도 일본 법인이 파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은 티쿤이 개발해 놨어요. 그렇게 파시면 돼요. 그래서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왜냐, 지금은 중국산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판매하는 시대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도전하시면 되는데 첫 발 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려는 상품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본다고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파는 상품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삼성 프라자에 가서 모델 번호를 보고 휴대폰으로 찍어보고 있으시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상품 가격과 내가 팔려는 상품 가격을 비교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팔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는 일본어로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어려운 건데 그럴 때는 저도 일본어를 못해요. 한국 사람이 그거를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직원 중에 한 명을 일본인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비즈니스는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이거 많이 판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분의 1도 못 판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아니 내가 지금 30억을 팔았는데 왜 300억을 못 팔겠어요? 그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30억을 팔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판 게 아니잖아요. 광고하고 홍보해서 판 거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서 판 거잖아요. 300억, 3천억 팔 수 있는 게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뭐 일본인 한 명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운 정도가 되면은 비즈니스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연간 200억을 팔고 있잖아요. 이분이 명함 파는 분이 20억인가? 20, 뭐 50억, 100억 정도 파나 보다 이분이. 그런 식으로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일본 직원 채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뭐 중국으로도 팔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일본 판매용 사이트를 그냥 제작해 보셔라. 그리고 진짜 팔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티쿤하고 계약하고 물류나 이런 거 티쿤이 처리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일본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로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티쿤 한때 이제 10개국으로 팔 수 있게 해놔봤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티콘 과욕이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도 내가 진짜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 라인을 만드는 건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회사 자체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국의 그 많은 회사 중에 온라인으로 해외에 파는 한국 업체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한 7, 80%는 티쿤을 이용한 회사들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미개척 옥토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만 해도 다르잖아요. 1억 2,500만 대 5,200만인데. 그러고 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성비를 갖고 있는 상품이고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팔 게 없다. 그 다음에 티쿤 경험이 이미 충분히 쌓여 있고 또 사례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충분히 사례가 쌓여 있잖아요. 뭐 티쿤 소식 보면은 맨날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뭐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 이용 셀러들도 다 보고 있는 사이트인데 사례가 이미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안 하냐 이런 거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 없으면 공식 이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나면 이제 저는 뭐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